화물 운송 자격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시험 점수와 바로 직결된 알짜배기 강의 4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일시정지란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일시정지라고 합니다. 자,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걸 일시정지라고 합니다. 자, 2번 차로란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차로라고 합니다. 용어정의 물어보는 시험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차로란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차로라고 합니다. 자, 3번 조향장치는 무엇인가? 조향장치는 핸들에 의해서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바꾸는 장치를 조향장치라고 합니다. 자, 다음. 자, 4번. 자, 먼저, 횡단경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횡단경사는 도로의 진행 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하는 경사를 갖다 횡단경사라고 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 갓길 아시죠? 갓길을 갖다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냐? 길 어깨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측대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측대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 분리대 또는 길 어깨에 차도와 동일한 횡단 경사와 구조로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측대라고 합니다. 용어정의 물어보는 곳 시험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5번. 자, 여러분들 공작물이라고 있습니다. 공작물은 무엇이냐? 도로에 설치된 옹벽, 광고탑, 터널 등을 갖다 공작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5번. 도로의 부속물이란 무엇인가?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갖다가 도로의 부속물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6번. 자, 평면 곡선부에서 자동차가 원심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횡단 경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편경사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 평면 곡선부에서 자동차가 원심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횡단 경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러면 편경사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게 있습니다. 자, 원심력.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자, 원심력이란 무엇인가? 원심력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힘을 갖다 원심력이라고 합니다. 자, 원심력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여 변합니다.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여 변합니다. 자, 7번. 자, 안전지대. 자,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안전지대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 지문에 안전표지, 인공구조물이 제시되면 정답은 안전지대입니다. 자, 8번. 주차란 무엇인가? 자, 주차.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거나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갖다 주차라고 합니다. 자, 다음 9번. 자, 운전자가 같은 차로상에 고장차 등의 장애물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해 필요한 거리를 무엇이라고 하냐? 정지시거라고 합니다. 정지시거.
식어. 자, 다음 10번.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를 무엇이라고 하냐? 배출가스 저감 장치라고 합니다. 자, 용어 정의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험 문제 용어 정의 반드시 출제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용어 정의, 자, 일시정지. 자,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걸 일시정지라고 하고, 자, 2번 차로,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차로라고 하고, 자, 3번 조향장치는 핸들에 의해서 자동차의 진행 방향을 바꾸는 장치를 갖다 조향장치라고 합니다. 자, 다음 측대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분리대 또는 길 어깨에 차도와 동일한 횡단 경사와 구조로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측대라고 하고, 자, 도로의 부속물은, 자, 공작물이 제시되면은 도로의 부속물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편경사란 평면 곡선부에서 자동차가 원심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횡단 경사를 편경사라고 합니다. 다음 안전표지나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 제시되면 안전지대입니다. 다음 주차란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갖다 주차라고 합니다. 자, 다음 정지시거란 운전자가 같은 차로상에 고장차 등의 장애물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정지하기 위해 필요한 거리가 바로 정지시거입니다. 자, 다음 10번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가 바로 배출가스 저감 장치입니다. 시험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용어 정의. 자, 11번. 자,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최고 속도는 매시 90km입니다. 또한 최저 속도는 매시 30km입니다. 자,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최고 속도 90, 최저 30입니다. 자, 12번. 운전 피로는 일반적인 피로보다 회복 시간이 깁니다. 자, 운전 피로, 일반적인 피로보다 회복 시간이 깁니다. 또한 운전 피로는 운전 조작의 잘못, 주의력 집중이 한 곳에 치우치는 것 또는 외부의 정보를 차단하는 졸음 등을 불러와 교통사고의 직접 또는 간접적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13번. 자,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2년이 지나야 화물 자동차 운송 사업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14번.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전멸이 뭐죠? 전멸. 신호등이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걸 전멸이라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자, 14번. 화살표 등화의 신호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자, 녹색 화살표 등화, 황색 화살표 등화, 적색 화살표 등화, 황색 화살표 등화의 전멸, 적색 화살표 등화의 전멸 등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화살표 등화의 신호 종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다음 다시 한번 리피트 해드릴까요? 자, 화살표 등화의 신호 종류에는 녹색 화살표 등화, 황색 화살표 등화, 적색 화살표 등화, 황색 화살표 등화 전멸, 적색 화살표 등화 전멸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 15번. 자동차 튜닝 검사를 할 때 신청 서류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자, 자동차 등록증, 튜닝
승인서, 튜닝 전후의 주요 재원 대비표, 튜닝하려는 구조 장치의 설계도. 자, 다음으로 외관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튜닝 전후의 자동차 외관도가 필요합니다. 시험 문제, 자동차 튜닝 검사 신청 서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16번. 자,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 어떤 경우에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냐? 자, 축 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 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자, 다음으로 차량 폭은 2.5m, 높이는 4m. 다음으로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은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리피트. 축하중이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폭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은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합니다. 자, 17번. 자, 고속주행 시 주변의 경관이 거의 흐르는 선과 같이 되어 눈을 자극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냐? 유체 자극 현상이라고 합니다. 흐르는 선이 나오면은 유체 자극 현상입니다. 흐르는 선, 유체 자극 현상. 18번. 자, 운전자의 운전 과정이 결함에 의한 교통사고 중 차지하는 비중 순서를 보면, 자, 인지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판단, 다음으로 조작입니다. 자, 운전자의 운전 과정의 결함에 의한 교통사고 중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인지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판단, 다음으로 조작입니다. 인지, 판단, 조작. 자, 19번. 자, 자동차에서 새가 마주치는 소리가 나요. 새가 마주치는 소리가 나면 어디에 고장 원인이 있냐? 밸브 간극에 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밸브 간극 이상. 새가 마주치는 소리가 나면 밸브 간극에 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20번.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대형 승합 자동차는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차로.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자, 21번. 어린이의 교통행동 특성을 살펴보면, 자, 1번. 사고방식이 단순합니다. 어른들하고는 틀립니다. 자, 2번.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이 부족합니다. 3번. 호기심이 많고 모험심이 강합니다. 4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5번. 판단력이 부족하고 모방 행동이 많습니다. 6번.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거나 참아내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자, 7번. 제한된 주의 및 지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한된 주의 및 지각 능력 갖고 있습니다. 자, 8번. 추상적인 말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의 교통행동 특성이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맞아야 됩니다. 시험 문제. 자, 다음. 자, 하역이라는 건 물건을 내리는 거죠. 자, 22번. 물품을 하역 작업할 때 사용되는 장비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 등이 있습니다. 자, 23번. 자, 여러분들이 암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윤쌤이 암기 팁을 활용해서 쉽게 암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물류관리의 7R 원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자,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에 가면 양품점 사장님 인상이 안 좋아.
내가 말이야 시장에 가면 양품점 사장님 인상이 안 좋아. 자, 시간, 장소, 가격, 양, 품질, 인상, 상품. 자, 시장에 가면 양품점 사장님 인상이 안 좋아. 쉽게 암기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물류관리의 7R 원칙. 적절한 시간, 적절한 장소, 적절한 가격, 적절한 양, 적절한 품질, 좋은 인상, 적절한 상품. 요 7가지가 바로 7R 원칙입니다. 물류관리의 7R 원칙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윤쌤과 함께 공부한 분들이라면 절대 이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시장에 가면 양품점 사장님 인상이 안 좋아. 인상이 정말 안 좋아. 기분 나빠. 자, 여러분들 이해되셨습니까? 시장, 양품, 인상. 이해되셨죠? 시장에 가면 양품점 사장님 인상이 안 좋아. 적절한 시간, 적절한 장소, 적절한 가격, 적절한 양, 적절한 품질, 좋은 인상, 적절한 상품. 자, 이해되셨다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 중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윤쌤 알짜배기 자료 제작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윤쌤 많은 열정을 기울여 자료 제작 및 강의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4번 란돌트 고리시표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란돌트 고리시표는 시력 검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24번 정지 시력을 식별하기 위한 란돌트 고리시표의 색상은 무슨 색상이냐? 흰 바탕의 검정입니다. 흰 바탕의 검정. 자, 25번 중앙 분리대로 설치된 방호 울타리는 정면 충돌 사고를 차량 단독 사고로 바꾸어 줍니다. 자, 중앙 분리대로 설치된 방호 울타리는 어떤 역할을 한다? 정면 충돌 사고를 차량 단독 사고로 변환시켜 줍니다. 자, 다음 26번. 자, 제동이라는 건 뭐예요? 제동. 차를 멈추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26번 주행 제동 시 차량 쏠림 조치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냐? 1번 브레이크 드럼 교환, 2번 타이어의 공기압 좌우 동일하게 주입, 3번 좌우 브레이크 라이닝 간극 재조정, 4번 리어압 브레이크 커넥터의 장착 불량으로 인한 유압 오작동. 요 4가지가 바로 주행 제동 시 차량 쏠림 조치 방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시험 문제 주행 제동 시 차량 쏠림 조치 방법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다음으로 자 27번. 자, 사업용 트럭 운송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사업용 트럭 운송은 일단 수송비가 저렴합니다. 수송비 저렴. 자, 수송 능력 높습니다. 다음 인적 투자 및 설비 투자가 필요 없습니다. 다음 융통성이 높습니다. 다음 물동량의 변동에 대응한 안정 수송이 가능합니다. 사업용 트럭 운송의 특징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수송비 저렴하고 인적 투자 및 설비 투자 필요 없습니다. 자, 28번 운송장에 송화인이 기재할 사항. 어떤 사항들을 송화인이 기재해야 되냐? 송화인이 뭐예요? 물품을 보내는 사람이죠. 자, 운송장에 송화인이 기재할 사항. 1번 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 2번 송화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3번 수화인. 수화인은 누구죠? 물건을 받는 사람이죠. 3번 수화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4번 특약사항 약관 설명, 확인필, 자필, 서명. 5번 파손품 또는 냉동 부패성 물질의 경우에는 면책 확인서, 자필, 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운송장에 송화인이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운송장에 송화인이 기재할 사항 1번 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 2번 송화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3번 수화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4번 특약사항 약관 설명, 확인필, 자필, 서명. 5번 파손품 또는 냉동 부패성 물질의 경우에는 면책 확인서, 자필, 서명. 자, 29번. 자, 엔진 온도가 과열되는 경우 어디를 점검해야 되냐? 냉각수 및 엔진 오일의 양을 확인하고 누출 여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 엔진 온도가 과열되었을 때 점검할 사항, 냉각수 및 엔진 오일의 양 확인과 누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수온 조절기의 열림을 확인하고 냉각팬 및 워터펌프의 작동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 30번 커브길에서 핸들을 조작하는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냐? 슬로우 인, 패스트 아웃 등이 있습니다. 자, 커브길에서 핸들 조작 방법 슬로우 인, 패스트 아웃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우리가 도로 진입할 때는 속도를 줄이고 진출할 때는, 나갈 때는 속도를 높여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슬로우 인, 패스트 아웃입니다. 자, 그럼 또는 여러분들 핸들 조작 방법으로 슬로우 인, 패스트 아웃은 어느 곳에 사용되냐? 그러면 커브길, 이렇게 역으로도 출제됩니다. 자, 커브길에서 핸들 조작 방법 슬로우 인, 패스트 아웃이 있습니다. 자, 31번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로 인정되는 경우, 어떤 경우에 횡단보도 보행자로 인정되냐? 자, 1번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사람, 2번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3번 세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 4번 횡단보도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나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 요 네 가지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요 네 가지, 한 가지 더 있지만 요 네 가지가 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자, 요 네 가지인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로 인정됩니다. 자, 횡단보도 보행자로 인정되는 경우 1번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사람, 2번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3번 세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 4번 횡단보도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나 자전거를 끌고 가는 사람은 횡단보도 보행자로 인정됩니다. 자, 32번 여러분들 원동기라고 있습니다. 원동기는 뭐죠?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갖다 원동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32번 자, 원동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운전실의 아래쪽에 있는 트럭은 어떤 트럭이냐? 캡 오버 엔진 트럭입니다. 캡 오버 엔진 트럭. 캡 오버 엔진 트럭은 원동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운전실의 아래쪽에 있는 트럭입니다. 자, 33번. 자, 여러분들 이사화물 표준 약관 규정에서 살펴보면, 자, 이사화물을 사업자의 잘못으로 약속한 인수일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 및 계약금 6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6배액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34번
여러분들 자 용어 개념 알아보겠습니다. 멸실. 멸실은 뭐죠? 물건이 파괴된 것입니다. 자 훼손. 아시죠? 연착. 늦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자 34번 이사 화물이 운송 중에 멸실, 훼손, 연착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멸실, 훼손 또는 연착된 날로부터 1년에 한하여 사고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1년입니다. 1년. 자 35번 고령 운전자는 젊은 층에 비해서 운전이 신중합니다. 또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과속을 하지 않습니다. 자 36번 자 트럭 수송은 철도, 선박과 비교하였을 때 문전으로 배송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행할 수 있고 중간 하역이 필요 없습니다. 문전은 뭐예요? 문 앞이죠. 자 트럭 수송은 철도와 선박을 비교할 때 자 문전에서 문전으로 배송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행할 수 있고 중간 하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철도와 선박 비교했을 때 트럭 수송의 장점이겠죠. 자 37번 방어운전의 기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방어운전의 기본 1번 정확한 운전 지식 2번 세심한 관찰력 3번 능숙한 운전 기술. 자 시험 문제 방어운전의 기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38번 여러분들 화주는 뭐죠? 화물 주인이죠. 자 38번 화물의 기준에서 화주 한 명당 화물의 중량은 20kg 이상이어야 합니다. 20kg 이상. 자 다음 39번 입체 교차로는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기능입니다. 입체 교차로에 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그러면 공간적으로 분리한다. 이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40번 중앙분리대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앙분리대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 자 1번 필요에 따라 유턴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2번 상하차도의 교통분리 3번 대항차의 현광 방지. 여러분들 대항차가 뭐예요?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는 차가 바로 대항차죠. 자 4번 고장 차량이 정지할 수 있는 여유공간 제공 5번 보행자 횡단 시 안전. 자 시험 문제 중앙분리대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41번 자 주유취급소의 위험물 취급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핵심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번 자동차 등을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 등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자동차 주유할 때 엔진 끈 상태에서 주유해야 되겠죠. 자 2번 자동차 등에 주유할 때에는 고정 주유 설비를 사용하여 직접 주유합니다. 자 42번 여러분들 자 용어 정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화역. 수화역이란 무엇인가? 수화역이란 사람의 신체를 이용하여 화물을 내리는 것을 갖다 수화역이라고 합니다. 자 견하역. 견하역이란 어깨에서 화물 하역 중 낙하 높이를 갖다가 견하역이라고 합니다. 낙하는 떨어지는 거죠. 견하역. 어깨에서 화물 하역 중 낙하 높이를 견하역이라고 합니다. 자 2번 요하역. 요하역이란 허리에서 화물 하역 중 낙하 높이를 요하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42번 자 일반적으로 수하역의 경우 낙하 높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번 견하역은 100cm 이상이고 요하역은 10cm 정도입니다. 3번 파레트 쌓기의 수하역은 40cm 정도입니다. 암기 필요하겠죠. 자 다음 43번 콘테이너를 적재 후 반드시 잠금장치를 잠가야 합니다. 잠금장치를
콘이라고 합니다. 자, 컨테이너를 적재한 후에 반드시 콘을 잠가야 합니다. 콘은 뭐라 그랬죠? 콘은 잠금 장치를 얘기합니다. 자, 44번. 자, 물류 코스트. 물류 코스트가 뭐죠? 물류 코스트란 상품이 나와서 소비자에게 팔릴 때까지 드는 비용을 갖다 물류 코스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물류 코스트의 상승과 수송 체계는 어떤 체계냐? 고빈도 소량 수송 체계입니다. 물류 코스트의 상승과 수송 체계는 고빈도 소량 수송 체계입니다. 고빈도 소량 수송 체계. 자, 45번. 자,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적발 시 1차 과태료는 50만원입니다. 2차 과태료 150만원, 3차 과태료 250만원입니다. 1차 50만원, 2차 150만원, 3차 250만원입니다. 자, 46번. 자동차 정기 검사나 종합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번.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 2만원입니다. 2번.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을 초과하고 114일 이내인 경우에는 2만원에서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3번.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 30만원이 부과됩니다. 2만원, 1만원, 30만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47번. 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개 위반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개. 자,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개 위반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1번. 신호 지시 위반. 신호 지시 위반. 2번. 중앙선 침범. 3번. 제한속도 위반. 이때 제한속도는 시속 20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입니다. 20km를 초과한 경우입니다. 자, 4번. 앞지르기 위반. 5번.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번.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번. 무면허 운전. 자, 8번. 음주 운전. 9번. 보도 침범 사고. 10번.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 위반. 11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2번. 화물 고정조치 위반. 이 12개 항목이 바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12개 위반 항목에 해당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머릿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위반. 이때 제한속도는 시속 20km 초과한 경우입니다. 다음 앞지르기 위반,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보도 침범 사고,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 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개 위반 항목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자, 48번. 자동차의 앞바퀴 정렬과 관련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냐? 캠버, 캐스터, 토인, 킹핀, 경사각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자동차의 앞바퀴 정렬과 관련 없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자, 자동차 앞바퀴 정렬과 관련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다? 캠버, 캐스터, 토인, 킹핀, 경사각이 있습니다. 자, 49번. 오감에 의한 자동차 점검 방법. 자, 오감 일단 어떤 것들이 있죠? 시각, 청각, 촉각, 후각. 하나 더 있습니다. 뭐 있죠? 미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각은 활용도가 가장
낮습니다. 오감 중에서 활용도가 가장 낮은 건 미각입니다. 자, 오감에 의한 자동차 점검 방법. 자, 오감에 의한 자동차 점검 방법. 일단 오감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이 있죠. 그럼 먼저 1번 시각은 뭐죠? 눈으로 보는 거. 2번 청각은 뭐죠? 귀로 듣는 것. 3번 촉각은 뭐죠? 피부로 느끼는 것. 4번 후각은 뭐죠? 냄새 맡는 것. 자, 그러면 자, 오감에 의한 자동차 점검 방법. 1번 시각을 통해서 부품이나 장치의 외부 구분, 변형, 녹슬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각을 통해서 이상한 음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촉각, 흔들림, 발열 상태, 느슨함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자, 후각을 통해서 냄새를 맡을 수 있죠. 자, 50번 과징금의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징금은 어디에 사용되냐? 1번 화물 터미널의 건설 및 확충. 2번 신고 포상금 지급. 3번 공동 차고지의 건설과 확충. 4번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에 과징금이 사용됩니다. 시험 문제 과징금의 용도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됩니다. 과징금 어디에 사용된다? 화물 터미널의 건설 및 확충, 신고 포상금 지급, 공동 차고지의 건설과 확충,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의 과징금이 사용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자, 화물 운송 종사 자격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 50문항을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반복 학습만큼 좋은 것 없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윤쌤이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화물 운송 종사 자격 시험을 보고 난 후에 혹 기억나는 문제들이나 특이 문제들이 있으면 면 문제라도 동영상 강의 밑에다가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윤쌤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수업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감사합니다.